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예. 건강보험이 9월부터 개편된다고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케어 때문에 막 적자나니 어쩌니 예, 막 예.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개편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개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게 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뭔가 이 개편안이 나왔던 거에 대한 오. 결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고요. 아.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건강보험을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사실 안이 나왔어요. 아. 근데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오. 발표를 했고요. 오.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1차 개혁에 뒤이어서 네. 2차 심화 개혁을 하자라고 아. 문재인 정부 때 안이 나왔는데 네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안이 지금 발표된 거다라고 아.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이만한 대단한 걸 하면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했다. 그렇죠. 바로 나다. 네, 나야 나.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러니까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면은 네네. 뭐 더 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덜 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덜 내면은 잘 됐네 하고 잊어먹어요. 더 내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부 이거 이래서 해야 되냐라고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가 개편한 거를 박근혜 정부는 욕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안이 문재인 정부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개편되는 안에서 예. 덜 내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께서 누군가요? 이게 그 건강보험료는 네. 그 직장인 체계랑 그리고 이 지역가입자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소득에 대해서만 내고요. 그런데 직장인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네네. 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 플러스 재산에도 내요.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버는 소득에만 내는데 네네. 자영업자가 보기에는 억울하죠. 나는 직장인과 똑같이 돈을 버는데 내 재산이 20억밖에 안 된다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인보다 내가 많이 낸다 이러면 좀 억울한 건 맞죠. 이건 불합리한 측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서로 이렇게 차별받지 않게끔 이것을 좀 일치시키는 것은 맞는 개혁 방향인 거고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좀 더 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는 덜 내게 되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는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직장인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금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높아져서 그냥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그냥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자인 거죠. 내가 은퇴하고 네네. 연금 받는데 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또 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억울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억울한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논리적으로는 우리 소득이 똑같은 소득이에요. 그렇죠. 내가 연금에서 소득을 많이 받나 내가 뭐 사업에서 소득을 많이 받나 특별히 연금 소득에 대해서 뭐 많이 더 차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연금 소득에 대해서 100% 납입하는 것은 아니라 과거는 연금 소득의 3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30%를 50%로 늘린 거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덜 내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더 내게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네네. 재산을 가진 자영업자들. 그러면 지금 언뜻 얘기를 예. 지금 듣고 보면 덜 내는 사람보다 예, 더 예. 내는 사람이 적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예. 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덜 내고 네. 자영업자의 일부 뭐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들, 다른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일부 조금 더 내고요. 이 직장인들은 대부분은 변함이 없고 아주 일부만 더 내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내는 돈은 적어지고요. 재정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보통 이제 적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기억을 하자면은 문재인 케어 뭐 건강보험 거덜난다 그러니까. 적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네네. 건강보험이 적자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출을 너무 많이 늘리면 적자가 되겠고 수입을 줄여도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지출을 늘리는 거였어요. 근데 뭐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건강보험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는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을 강화해서 내가 사보험 없어도 우리 국가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지. 이론적으로는 좋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이 보장성을 높이다 보면은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과잉 진료를 받지 않도록 뭐 좀 음. 심평원 같은 데서 이건 너무 과잉 진료 아니야?라고 해서 조금 못 받게 하는 그런 절차가 적절하게 있다면은 뭐 이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는 보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늘리면은 보장성을 늘리면은 보장을 많이 받는다라는 장점과 네네. 수지가 나빠진다는 단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재밌는 거는 네네네. 이번에는 건강보험 적자를 지적하는 언론인을 저는 못 찾았어요. 진짜? 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완전 막 그러니까 막 빵꾸 난다고 빵꾸 어쨌든 난리가 난다고. 그렇죠. 지출을 늘릴 때는 응. 건강보험 적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언론이 썼는데 어. 수입을 줄일 때는 적자라는 말을 못 봐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어. 건강보험 그리고 적자로 검색을 했더니 몇 개가 그래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아예 없진 않구나 하고 클릭해서 보니까 네. 건강보험 적자는 문재인 케어다. 아니 아직까지 그냥 아예 세뇌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문재인은 무조건 적자.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갑자기 적자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그러니까요. 뭐 저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조금 덜 내면은 우리 호주머니를 좀 지킬 수는 네네.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장단점을 같이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언론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예. 어찌됐건 아까 말씀하신 게 예. 이번 개편안이 예.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렇죠. 했던 건데 예, 예. 이게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언론들이 말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거를 발표했었으면은 네네. 아니 지출도 늘리더니 수입까지 줄여서 뭐 거덜낸다는 어. 그런 언론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부가 드네요. 국민 주머니를 다 털어가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윤석열 정부가 아주 쉽게 가네요. 네, 아무튼 9월 개편안 어떻게 예. 되는지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